좀 낯설죠? 내용들이. 예, 그런 거예요, 원래. 예. 한 6달에서 8달 지나면 그때는 익숙해져요. 그때 시험 보러 간다고요? 시험은 아직 12달이 남았는데 뭐. 11달 넘게 남았는데 뭐. 시험 보러 가는 그때까지도 괴롭혀요, 여러분을. 예, 그러려니 하고 가야지 뭐 어떻게. 그죠? 처음에 첫날 말씀드렸듯이 완벽하게 하고 시험장 가자. 그런 생각은 우리가 첫날 뵀던 원시적 불능이라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고 점점점 익숙해지는 부분들이 있어. 그 부분만 가서 실수 없이 맞춰도 합격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시겠죠? 입문 과정에서 벌써 힘들어 하시면 어떡해. 저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물권법 보고 있습니다. 총론 파트 보고 있고요. 그 중에 물권의 기초 부분을 보고 있었어요. 일반론이라고 해서. 이 중에서 일물일권주의하고 물권의 객체와 관련된 일물일권주의. 그 다음에 물권의 종류와 관련된 물권법정주의. 그리고 물권의 일반적 효력과 관련된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 요 4가지. 그 4가지 파트만 잘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 숙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의 변동 파트가 나옵니다. 변동. 물권의 변동이란 권리의 변동이죠. 그죠? 물권을 취득하고 변경이 되고 소멸하는 걸 말했어요. 그런데 물권이라는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하려면 원인이 필요하죠.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이 결과니까 법률 효과. 그 원인이 있을 거예요. 원인. 2가지가 있었죠. 하나가 법률, 행위. 다시 나오는 거예요. 민법 정책에서 봤던 거. 예컨대 매매 계약 이런 거. 또 하나가 법률, 규정. 상속 같은 거. 이렇게 물권 변동도 민법 총칙에서 본 내용에 따라서 원인 2갈래가 있을 수 있다. 2갈래가. 그 다음 아까 물권의 객체가 물건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물건 중에서 굳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제가 부동산과 동산은 좀 구별해 주세요 그랬어요. 이유가 이제 여기 나옵니다. 부동산, 동산 자체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물권 변동의 모습을, 유형 2가지 기준에 따라서 4가지 형태가 나와요. 4가지 형태가. 매매 등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동산 물권 변동, 상속 등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동산 물권 변동, 이런 식으로 총 4가지 형태로 분류를 합니다. 이유는 186조. 아까 물권 법정주의가 185조였고요. 186조부터 191조까지가 여기 구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구별이. 먼저 186조가 우리 민법 매매 등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이 변동이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했냐?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등기해야.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매매 등 계약을 통해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면 반드시 뭐 해라? 등기해라. 등기하지 않는 한 법적인 소유권은 물론이고 사실상 소유권이라는 것도 취득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 이유가 저 186조 때문입니다. 못을 박아놨어요. 등기하라. 등기하라. 반면에 상속 등을 통해서 경매 등을 통해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때는 등기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해놨어요. 등기 필요 없다. 등기 안 해도 취득한다. 내가 땅을 상속받았다. 내 이름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등기를 이전받지 않아도 나는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등기. 다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상속부동산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그 상속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하라. 그게 187조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민법 186조와 187조가 법률행위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 두 개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에서. 반면에 동산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죠. 법률행위한 동산 물권을 변동시키려면 188조부터 190조까지 점유를 이전하라 이렇게 나와요. 점유 이전. 이 점유 이전을 인도라고 합니다. 인도. 근데 이건 우리 시험 범위이기 하지만 안 나와. 신경 안 써도 돼. 또 하나 물권 변동 중에는 소멸이 있죠. 그죠? 소멸이 있어요. 이 소멸 중에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또는 동산 물권 소멸 사유 그게 191조 혼동이란 놈이에요. 우리 민법에 있는 물권 총칙, 물권편 총로에 관한 민법 규정이 185조에서 191조까지 딱 이렇게 있어요. 조문이 몇 개 없어요. 그걸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럼 결국 물권 변동 파트에서는 요 중에서 요거하고 요게 핵심입니다. 조문 3개만 보면 돼요. 간단하죠? 안 간단해요. 왜냐? 여기 등기 있죠? 여기 등기 필요 없지만 등기 안 하면 처분 못 하죠? 이 공통적으로 등기가 나와요. 등기가. 그런데 이 등기는 2차 과목에 가면 부동산 등기법을 따로 하죠? 그죠? 2차 과목에 부동산 공시법령 및 세법이 있어요. 과목이. 그 부동산 공시법령에 2개가 있어요. 부동산 등기법하고 공간정보법하고. 그 중에 부동산 등기법. 몇 문제 나오죠? 세법에서 16문제 나오고요. 공시법령에서 24문제가 나오죠. 등기법에서 12문제, 공간정보법에서 12문제 이렇게 나오죠. 등기법에서. 그런데 2차 과목에서 보는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 그 법에 관한 내용, 법조문을 보는 법조문. 반면에 민법에서는요, 이 등기를 둘러싸고 단사가 다 다툴 때, 등기가 무효네, 유효네, 등기를 넘겨받았네, 마네, 뭐 이런 등기를 둘러싼 다툼에 대한 대법원 판례. 여기 한 7가지 테마가 나와요. 우리 시험에서. 대법원 판례. 이게 어려워요. 등기법이라는 법 자체도 잘 모르는데 그 등기법을 해석을 해놓은 대법원 판례. 당연히 어렵겠죠. 여기다. 그래서 집중해서 시험. 어쨌든 변동 파트는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바로 186조부터 보면 되는데 그 전에 이런 물권 변동에 관한 대원칙 2개가 있어요. 원칙이. 이 원칙 2개의 개념을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는 공시의 원칙. 공시는 뭔가를 외부에 알리는 게 공시예요. 알리는 거. 우리 주식 같은 거 사고 팔 때 주식시장 같은 경우 회사에서 공시 같은 거 하죠. 그죠? 그런 거예요. 외부에 뭔가를 알리는 거. 그게 공시인데 물권법에서 공시의 원칙이란 물권 변동, 취득, 변경, 소멸 그 과정과 이 물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동이 되는가 그리고 그 결과 누가 물권을 갖고 있는가를 알리는 것 그걸 물권법에서 공시라요. 그리고 알려라 이 공시의 원칙이에요. 알려라 당연하죠.
첫째로 침해를 안 받으려고. 책 같은 거 이름 써놓는 이유.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마. 뭐 이렇게 알리는 거잖아요. 그런 거. 이건 내 거야! 라고 대외적으로 알리게 된단 말이죠. 이걸 공시 원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동산 물건은 뭘 갖고 알릴까요? 등기. 그래서 말하는 게 등기법이에요. 등기부예요. 부동산 물건 변동 과정을 등기를 통해서 외부에 알려라 해서 말하는 게 등기부예요. 자, 이렇게 부동산 물건은 등기를 통해서, 그다음에 점유, 동사는 점유를 통해서 내 거임을 알려라.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통해서 알리는데, 만약에 등기를 했어. 쉽게 생각해보세요. 국가가 뭐뭐 하라 그랬죠. 했을 때, 뭐뭐 하라 그랬을 때, 안 지키면 일정한 데미지를 주고, 지키면 뭔가 메리트를 줘야 잘 지킬 거 아닙니까? 그죠? 등기하라! 국가가 그랬다면, 등기했을 때는 뭔가 이익을 주고, 등기 안 하면 불이익을 주고, 그래야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 민법. 등기를 했다. 어떤 이익을 주는가? 아까 186조 뭐라 했어요? 등기해야 물건이 변동된다 그랬죠. 단순히 알리는 것에 더 나아가서 등기를 하면 물건을 변동시켜줘요. 물건을 알려라. 알리면요. 그럼 물건을 변동시켜줄게. 그래요? 그게 공시 원칙의 내용이 됩니다. 요거를 성립요건주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물권 변동에 대하여, 동산 물권 변동에 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립요건주의라는 게 뭐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등기해야 물권이 변동이 된다. 이걸 뭐라 한다? 성립요건주의. 그게 186조죠. 그죠? 이게 원칙이에요. 두 번째가 공신의 원칙입니다. 공신. 이 중에서 공신이 뭐냐부터 생각해 보십니다. A 토지가 있고요. 등기부를 봤더니 소유권자가 갑에서 을로 이전되어 있고요. 그 원인이 매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등기부를 보면 저 A 토지는 원래 갑소였는데 갑을한테 팔았구나. 그래서 현재 소유자가 누구구나. 을이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생겼어. 첫날 예를 들었지만 갑과 을이 매매할 때 갑이 만취해 있었거나 매매 무효라 그랬죠. 또는 갑과 을이 매매한 적이 없어. 근데 을이 등기 서류를 정밀하게 위조하여 등기소를 갖다 줬더니 등기소 서기관은 그게 위조 서류인 줄 모르고 이렇게 등기를 넘겨줬어. 이런 경우. 자, 이때 갑이 만취해 있거나 그럼 매매 무효라 그랬죠. 매매 무효라 그랬죠. 그럼 등기도 무효. 등기가 무효란 건 을이 소유자도 아니다. 또 갑과 을이 매매한 적이 없어.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를 싹 넘겨갔어. 역시 그 등기는 무효. 자, 을 등기가 무효란 건 을은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뜻이야. 그런데 어찌됐건 등기부에는 을이 소유자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을이 병한과 계약을 하는 경우 이 병은 등기부를 확인하고 그죠? 을이 소유자라고 등기가 돼 있으면 을을 소유자라고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거를 공신이라고 합니다. 공신. 그걸 공신이란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갑소의 노트북을 을이 훔쳤어. 을이 현재 도서관에서 노트북을 점유하고 여러분들이 책걸상을 지금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듯이 똑같이 을도 훔친 물건을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어. 그러다가 옆에 있는 병한테 팔아, 노트북을. 이때 병은 을이 저 갑소의 노트북을 훔쳤다는 사실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지. 그 말은 을은 소유권자가 아닌데, 그죠? 잘 보세요. 을은 노트북을 훔쳤죠. 소유권까지 훔치는 건가요? 권리는 못 훔치죠. 권리는 못 훔쳐요. 결국 을은 노트북이라는 물건 자체만 훔친 거지 소유권이라는 권리까지 훔치지 못했기 때문에 을이 설령 현재 도서관에서 노트북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소유자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을은 소유권자가 아니야. 근데 이 을이 노트북을 마치 자기 것처럼 팔아먹는다면 역시 병은 위에 거하고 똑같이 을을 소유자라고 믿겠지요. 이런 걸 공신이란다. 공신. 다시 말해서 을이 지금 등기되어 있죠. 그죠? 점유하고 있죠. 즉 국가가 만들어 놓은 공시 방법을 갖추고 있어요. 부동산은 등기 또는 동산은 점유가 공시 방법이라 그랬어요. 부동산은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공시하고 동산은 점유를 통해서 공시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현재 을이 소유권자로 등기, 노트북을 점유함으로써 을이 마치 소유권자인 것처럼 공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을은 소유권자가 아니더란 말이죠. 즉 무효 등기, 무효 점유, 권리자 아닌 자의 등기, 권리자 아닌 자의 점유가 있을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 권리자 아닌 자의 등기나 권리자 아닌 자의 점유가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거를 믿고 거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지. 그걸 공신이라 하자. 공신. 그거를 권리자 아닌 자의 등기나 권리자 아닌 자의 점유를 권리자라고 믿는 것. 이걸 뭐라 한다? 공신. 그리고 그 을과 거래하는 병, 소유권을 취득하느냐의 문제가 생겨요.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단 말이죠. 왜? 을은 권리자가 아니야. 첫날 그랬죠. 매매를 통한 권리 취득은 승계 취득인데, 승계 취득이란 건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넘겨받는 건데, 을은 권리가 없으니까. 을이 병이 설령 등기를 넘겨받고 병이 설령 노트북에 점유를 넘겨받을 수 있을지언정 권리는 승계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을은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럼 결국 병은 을등기나 을점유를 믿고 거래했지만 결과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안 되겠다. 등기나 점유를 믿고 거래한 사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즉, 등기나 점유를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는 원칙. 그걸 뭐라 한다? 공신의 원칙. 공신의 원칙. 그거를.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에는 인정 안 해주고 동산만 인정해줍니다. 공신의 원칙을 부동산에는 인정을 안 해요. 동산에만 인정해요. 이 동산에 인정하는 게 우리 입법 249조 동산 선의 취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안 나오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도둑놈으로부터 모르고 동산을 산 사람은 모르고 점유를 넘겨받음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산 선의 취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의 취득이라는 제도는 동산에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이런 게 없어요. 그 말은
부동산을 믿고 거래한 사람은 그 등기가 무효라면,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그 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를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 라고 말을 해요. 부동산 등기에는 뭐가 없다고? 공신력이 없다.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힘이 없다. 이걸 공신의 원칙이라 한다. 부동산을 인정 안 해준다. 단. 만에 하나 이런 사정을 모르고 거래한 사람, 선의의 제3자라고 보통 부르죠. 얘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얘. 얘는 원래 소유권 취득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얘 중에서 너무너무 불쌍해서 보호를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저 병 중에는. 그런 사람은 어떡할까? 따로 규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와 같은 제3자 보호 규정이 특별하게 따로 있어야 돼. 그게 없다면 보호받지 못하는 게 대원칙이 됩니다. 이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이 어떤 건지 좀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176페이지. 첫 번째 타이틀이 물권 변동의 원인이라고 돼 있죠? 두 가지죠.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그죠? 그 법률 행위나 법률 규정에 한 물권 변동을 알려라. 그게 공시. 그래서 두 번째 물권 변동과 공시제도 이렇게 되죠. 쭉 내려왔던 거랑 3번. 물권 변동은 제3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공실의 원칙이 필요하고, 이때 오른쪽 양가로의 동그라미 1번 부동산 물권은 등기, 동산 물권은 점유. 그리고 아까 우리 대법원 인정이 있었어요. 이름표 붙이는 거. 명인 방법.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양가로 3번. 그렇게 했을 때 동그라미 2의 기억. 성립요건주의라고.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두 번째 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뒤집으면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꼭 해라. 이걸 공시의 원칙 중에 성립요건주의. 그게 우리나라다. 그러면 4번 공신의 원칙. 세 번째 줄. 실제로 등기 등을 통해서 공시는 되어 있으나 그 공시되어 있는 자가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권리자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죠? 이때 그 네 번째 줄. 외형, 껍데기,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를 다섯 번째 줄. 권리 취득하는 제도. 이걸 말한다. 공신의 원칙이라 한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동산 점유에 대해서만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이 공신의 원칙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믿은 제3자를 보호할 것이냐, 진짜 권리자를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얼핏 보면요,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 불쌍하니까 보호를 해야 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예를 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을이라는 놈이 서류를 위조해서 값수의 땅을 등기를 넘겨받았고 팔아먹었어요. 이때 제3자를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면 이 권리 상실한 값은 어떻게 하냐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공신의 원칙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데 방점을 둘 것이냐, 거래, 제3자 보호를 방점에 둘 것이냐, 그 차이예요. 근데 부동산은 진정한 권리자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거고, 동산은 제3자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왜? 거래 신속 여부 때문에. 동산의 경우에는 거래가 오래 걸려야 시간이 급박하게 빨리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져요. 신속하게. 편의점이나 마트 가서 물건 살 때 생각해 보세요. 팔아먹는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여야 한다면
물건 하나 살 때도 일일이 뒷조사를 다 해야 되잖아. 저놈이 진짜 권리자냐 말이야. 도둑놈 혹시 아닐까 말이야. 동사는 그렇게 따져서 거래하다 보면 물건 하나 조그만 거 사는데도 수일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거래 신속 또는 거래 안전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반면에 부동산은 꼼꼼하게 거래하죠. 조사 연락하라 말이지. 이런 식으로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할 것이냐, 거래 안전을 보호할 것이냐, 즉 제3자를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고, 선택의 문제고, 부동산은 권리자 보호, 부동산은 거래 안전 보호,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 민법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인문서인데 사례 형태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든 사례가 있죠. 갑이 소유하는 땅에 대해서 을이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등기 명의를 갖추고, 즉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팔았고, 병은 을을 소유자라고 믿고 계약을 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민법은 또 2번 공신력을 부정한다 그랬죠. 그죠? 따라서 병은 무권리자로부터 이전받은 것이므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동그라미 2번 공신력을 부정하면 누굴 보호하게 된다?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게 된다. 그게 우리나라다. 그죠?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다 보면 거래 안전과 신속은 깨질 수밖에 없다.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일단 원칙 몇 가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이제 아까 표로 나눈 유형 중에서 여기에 먼저 나왔습니다. 186조. 186조 타이틀이 뭐야? 부동산 요건 변동 효력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무슨 요건주의? 성립 요건주의. 반면에 187조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 이라고 되어 있죠. 상속, 공용징수라고 되어 있죠. 강제 수용을 말합니다. 강제 수용. 판결, 나중에 보고요. 경매, 경매법을 해서 경락받는 걸 말합니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이라고 되어 있죠. 취득은 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취득은 186조에 있는 득실 변경을 말합니다. 취득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변경, 소멸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건 등기를 요하지 않아. 근데 등기 안 하면 뭘 못한다? 처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거기서 처분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187조 두 번째 문장 단서에서 말하는, 두 번째 문장이 단서죠. 그러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처분, 매매 계약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187조에서 말하는 처분은 등기를 이전해 주는 걸 말합니다. 187조 단서에서 말하는 처분이란 뭘 말한다고요? 등기를 이전해 주는 걸 말합니다. 등기를 이전. 자, 그럼 간단히 한번 먼저 186조부터 밑에 네모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되어 있죠? 네,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갑과 을 사이에 A 토지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하거나 증여 계약 따위를 했을 때 이렇게 법률 행위죠. 자, 을은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야 돼. 그러면 뭐 해야 돼?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아라 말이야. 소유권 등기를. 186조예요. 그런데 등기를 이전하라고만 돼 있고 플러스 땅을 인도받아라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도는 요건이 아니야. 부동산은. 그래서 아까 제가 내가 아파트를 샀고 돈을 다 줬고 열쇠를 넘겨받아서 현재 내가 그 아파트에 살고 있어. 그게 뭐예요? 점유를 이전받았어. 그게 인도잖아요. 하지만 등기 안 했어. 그럼 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등기를 먼저 넘겨받았어 내가. 근데 매일 팔아먹은 사람이 다른 데 이사 가려면 2달을 더 있어야 되는데 자기 2달만 차임을 줄 테니까 좀 살면 안 되겠니? 아직 내가 인도를 안 받았어. 그래도 이미 뭘 넘겨받았어? 등기. 그럼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186조에서는 매매 등을 통해서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려면 등기하라고만 돼 있다.
인도하라고는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등기하면 권리 취득하는 거고 반대로 인도는 받았으나 등기하지 않고 있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그게 186조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 내용이 쭉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요. 한 장을 넘겨봅니다. 먼저 메모 2번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 변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단 상속하고요. 공용증서는 강제 수용이라고 그랬죠. 그죠? 판결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경매. 자, 상속과 경매 두 가지 생각해 봅니다. 갑이 A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이 땅을 을이 상속을 받았거나 경매법원을 통해서 경락을 받았을 때 을은 이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는데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어떻게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등기를 넘겨받아야 되는가? 187에 뭐라고 돼 있어요?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상속받았거나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에는 내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여기서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언제 취득하느냐? 취득하는 날짜에 문제가 생기죠.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등기한 날짜에 취득한다 그러면 돼요.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을 취득해. 그러니까 언제 취득하느냐 문제가 생겨. 상속의 경우에는요. 갑이 사망한 때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쉽게 생각하세요. 갑이 죽는 순간 저 땅은 을 소유예요. 갑이 죽는 순간. 두 번째 경매의 경우에는 법원이 매각 허가를 하겠죠. 그리고 한 달 내 매각대금을 법원에 납부하도록 합니다. 그 매각대금을 얘가 경매대금이죠. 법원에 완납, 납부한 때. 법원에 경락대금을 다 납부를 하면 그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등기 없이. 이렇게 상속이나 경매 등을 통해서 부동산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를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얘가 이 땅을 팔아요. 이때 병 매매죠. 소유권 취득하려면 등기를 넘겨받아야 되죠. 그죠? 여기서 을이 세금 떼먹으려고 이렇게 등기를 넘겨주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갑이 죽기 전에 갑하고 병이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서 죽은 갑으로부터 바로 병에게 등기를 넘겨주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을이 뭐 떼먹으려고? 세금 떼먹으려고. 이거 못하게 막아야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187조 단서. 너 을 네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으면 병한테 등기 못 넘겨준다. 그게 187조 단서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187조 단서는 이런 뜻이에요. 야, 을러 병하고 매매 계약을 할 때는 꼭 등기하고 매매 계약해야 돼요? 아니야. 등기 없이도 얼마든지 매매 계약할 수 있어요. 을의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A투지가 이미 돌아가신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을은 얼마든지 병과 A투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 계약에 기초하여 얘한테 등기를 넘겨주려면 네 이름으로 먼저 뭐 하고 등기를 하고 넘겨주라 이런 뜻이에요. 막바로 이렇게 등기를 넘겨주고 세금 떼먹지 말고. 그게 187조 단서의 뜻입니다. 그래서 187조의 단서란 매매 계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처분이란 그 계약에 기초한 등기 이전을 말합니다. 너는 네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으면 병에게 등기를 넘겨주지 못한다. 그게 187조 단서의 뜻이 됩니다. 됐죠? 뭐 일단 이렇게 186조, 187조 조문을 간단하게 이해한 다음에 나중에 이 186조에 해당이 돼서 등기를 해야 되는지 물권이 변동이 되려면
등기가 필요한지 아니면 187조가 적용이 돼서 등기가 필요 없는지 등기가 필요 없다는 걸 등기 불요 이렇게 부릅니다.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이 두 개를 구별을 좀 해나가셔야 돼요. 두 개를. 두 개를. 올해는 안 나왔지만 거의 매년 문제가 다음 중 물권 변동에서 등기를 요하는 것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은 이런 걸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뭐 주택담보대출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를 살 때 현금 내 돈 다 주고 사는 경우는 현금 부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죠. 결국은 이제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중도금 대출이나 뭐 잔금 대출 받아서 사게 될 거예요. 자, 갑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요. 그리고 101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요. 1억. 채권. 자, 은행은 101호의 저당권이라는 걸 갖고 있게 돼요. 을이 저당권을 갖고 있다는 건 요 101호 등기부를 떼보면 101호 등기부를 떼보면 소유권자 갑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저당권자 을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어요. 저당권자 을.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갑이 돈을 갚아. 돈을 갚아. 그럼 채권이 소멸합니다. 문제는 이거. 등기부에 저당권자라고 등기가 돼 있죠. 이거 저당권. 말소 등기해야 소멸하는지 그냥 소멸하는지. 말소 등기를 해야 소멸하는지 그냥 소멸하는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말소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냥 소멸한다면 돈을 갚으면 이 등기는 말소될 때까지 무효 등기가 돼버려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돈을 갚으면 채권 소멸한다 그랬죠. 동시에 저당권도 소멸해요. 채권이 소멸하면서 동시에 저당권도 소멸해버립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소멸해요. 않아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 돈을 오늘 갚았는데 등기는 한 달 뒤에 말소됐어. 은행의 저당권 등기가. 그럼 그 사이에 그 등기는 무효 등기가 되는 거죠. 그 저당권 등기가. 그게 무효 등기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공신의 원칙. 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은 연결하지 마. 표정 보니까 아니야. 지금은 연결하지 마. 연결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언뜻 생각하면 참 말수를 다 해야 소멸할 것 같은데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부동산 물건이 취득, 변경, 소멸하려면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가 필요하냐? 필요 없냐? 이거 구별하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가 되게 어려워요. 이거 말소해야 되나? 안 해도 되나?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기본서를 통해서 구별을 해나갈 거예요. 여기 첫 번째. 186조, 187조를 확실하게 조문을 간단하게라도 이해하고, 두 번째, 특히 187조 단서가 어떤 의미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상속이나 경매경을 언제 취득하는가 확인한 다음, 마지막으로 등기 필요한 것과 등기 필요 없는 걸 나중에 구별하자. 이걸 머릿속에 딱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요놈. 요 등기와 관련된 게 7덩어리가 나온다 그랬었죠. 우리 시험에서. 테마가. 그 중에서 등기의 종류와 관련된 두 가지. 이중보전 등기와 가등기라는 게 나와요. 이중보전 등기와 가등기. 등기의 효력과 관련해서 중간생략 등기와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는 게 나와요. 다섯 번째 등기 청구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섯 번째 아까 그놈. 아파트 사가지고 돈 다 주고 현재 그 아파트에 살고는 있으나 등기하지 않고 있는 놈. 많다 그랬죠 우리나라에 아직.
이 사람은 그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소유자로 보여요. 등기부를 떼보기 전까지는. 그죠? 근데 등기부는 소유자로 안 돼 있어. 이런 애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등기 추정력. 총 7덩어리야.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지금 입문과정은 그거 확인하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가장 기본에는 조문 2개만 확인합니다. 어딜 보시냐 하면 181페이지. 맨 위에 의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특히 동그라미 2 그리고 양가로 위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4 그 정도. 그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187조 예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187조가 뭐였죠? 다시 한번. 이런 거. 법률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물건을 취득할 때는 등기 필요 없다가 187조잖아요. 그럼 예외라는 거 뭐야?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지만 등기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죠.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에 뭐 해야 되는 거? 등기해야 되는 거. 그런 걸 187조 예외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어딜 먼저 보시냐 하면 잠깐만 보면 돼요. 미리. 195페이지 보세요. 195페이지 하단에 가면요. 점유취득시효라는 게 보이고요. 어린이법 245조 1항이 보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돼 있죠. 근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등기함으로써 라고 돼 있죠.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아니에요. 20년 이상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자. 토지 소유자와 계약을 한 게 아니야. 그냥 땅을 차지하고 있어 내가. 그럼 20년이 지났어. 그럼 소유권을 취득한대. 근데 하려면 등기하래. 이걸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라고 합니다. 245조 1항이라는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에요. 그럼에도 등기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즉 187조 예외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봅니다. 자, 돌아옵니다. 181페이지 다시 한번 맨 밑에 187조 예외라고 점유취득시 완성으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법률 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지만 뭘 해야? 등기해야만 권리를 취득하도록 하고 있더라.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됐죠? 뭐 일단 이 정도 보는 거예요. 이 정도. 자, 여기까지가 난 부동산 물권 변동한테는 아주 기본이 되는 뼈대가 되는 거예요. 등기에 관한 점은 오늘 하나도 안 봅니다. 186조가 187조 확인한 거고 이런 것들. 공시원칙, 공신원칙 개념 확인한 거고 의미 2개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만 확인한 겁니다. 자, 이제 이건 안 봐도 된다 그랬고요. 요게 뭐냐, 191조. 자, 이 혼동은 뭐냐? 아까 물권 소멸사유라고 그랬죠? 그냥 간단하게만. 조문 볼 필요도 없고요. 이런 것만 생각을 한번 해보자. 갑소유 땅이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을이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어요. 자, 지상권이라는 권리는 타인 토지를 일정 기간 사용하는 권리예요. 그게 지상권이에요. 타인 토지를 일정 기간 사용하는 권리. 내 땅이 아니라 남의 땅을. 근데 이 상태에서 을이요. 땅을 사버려요. 그래서 을이 이 땅에 소유권을 취득을 해버려요. 을이 만약에. 그러면 을은 이 땅에 대해서 기존에 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뭘 취득했고. 자, 이 상황에서. 을. 굳이 이 땅에 지상권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소유권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을은 굳이 이거 뭐하러 갖고 있냐. 또 소멸시켜버리자. 이걸 혼동이라고 해요.
191조라고 183페이지 보면 1항이 있습니다. 그 1항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좀 뭐 외우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런 게 혼동인가 보다. 혼동의 개념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이 다른 물건이 뭘까요? 이런 거, 이 제한 물건을 말하는 거예요, 제한 물건. 소유권이 아닌 다른 물건. 제한 물건을 말하는 거야. 그 제한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 귀속이 뭐죠? 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귀속한다. 그럴 때 그 소유권이 아니라 뭐가 소멸한다? 다른 물건이 소멸한다. 다른 물건이. 그죠? 땅에 대하여 지상권을 갖고 있던 우리, 그 땅 소유권을 취득하면 지상권은 필요 없단 말이지. 그래서 191조 1항을 다시 적용하면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인에게 속하게 되면 그 다른 물건이 소멸한다. 이런 걸 뭐라 한다? 혼동이라 한다. 혼동. 그런데 여기 예외가 좀 어려워요. 근데 뭐 입문 과정에서 예외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걸 혼동이라 하는구나. 이 정도. 그래서 물권법 총론 부분은 물권의 기초와 관련해서 4가지 일몰일권주의, 물권법정주의, 우선적 효력, 물권적 청구권. 물권 변동관에서는 원칙 2개 이해하시고 부동산 물권 변동 2개 구별하시고 이거와 관련해서 등기 나중에 좀 자세히 볼 것이고 마지막으로 혼동 보시면 돼요. 그럼 물권 총론이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물권에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제도, 적용이 되는 원칙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개개의 권리를 보기 전에 미리 공통적으로 다 적용이 되니까 강론 가서 다시 보고 또 보고 할 필요 없이 공통적인 걸 미리 뽑아서 본 다음에 강론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물권 총론, 물권 소멸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 주에 물권이 어떤 게 있는가? 점유권부터 시작해서 저당권까지 이런 권리를 점유권이라 한다. 이런 권리를 지상권이라 한다. 그 개념, 그걸 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꾸 듣고 익숙해지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잔소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